자, 그러면 이제 여기 제흡수.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얘네들. 버리면 아까운 것들 있잖아. 이런 거 이제 제흡수 해야 돼. 그럼 봐. 자, 예를 들어서 물 있지, 물. 자, 물도 사실은 나한테 중요한 거야. 그지? 물론, 그래서 일단 걸러진 여과액에서 물 제흡수 합니다. 얼마나 제흡수 하느냐? 물론 그때 다르지. 예를 들어 내 몸에 물이 너무 많다 그러면 제흡수 좀 안 할 것이고, 물이 부족하다 그러면은 물이 부족하니까 얘로부터 물을 많이 흡수해야 되겠지. 그지? 그래서 평균적으로 한 99% 정도? 이렇게. 그래서 건강한 성인 남성 기준으로 한 150리터 정도 하루 동안 여과가 된대. 근데 실제로 오줌으로 나가는 건 한 1.5리터? 그러니까 거의 99% 정도 재흡수된다고 보면 돼. 알겠어? 근데 이건 상황에 따라서 어때? 다르다. 이제 더 많아질 수도 있고 좀 더 줄어들 수도 있고. 알겠니?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 그 다음에 자, 포도당하고 아미노산 있지? 특히 이제 포도당 같은 경우에는 어때? 세포호흡에 주로 쓰는 애고, 아미노산도 내 몸 안에서 단백질 만들고 필요한 거 아니야. 얘네 제흡수합니다. 얼마 제흡수하냐? 얘네는 무조건. 그러니까 이 여과액 속에 얼만큼이 들어있든지 간에 100% 제흡수합니다. 또 이 말은 정상적인 사람의 경우에는 오줌 속에는 포도당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야. 없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죠? 오줌이 되기 전에 100% 다 흡수해버렸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람은, 그죠? 정상인의 경우 오줌 속에 이게 포함되어 있으면 안 된다 이거야. 그죠? 오줌 속에 포함되면 안 된다. 알겠니? 오줌 속에 포함되면 안 된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무기염류라든지 자, 바이타민. 자, 얘네들도 이제 필요에 따라서 재흡수 하거든. 근데 사실은 얘네는 어차피 소량만 있으면 되는 애들이야. 그러니까 뭐 그냥 굳이 쓰냐 필요한 만큼 필요 없다 그러면 재흡수 안 하는 거고, 좀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재흡수 하는 거고. 그죠? 이렇게 된다고 보면 돼. 근데 어차피 얘네들은 물에 녹아있기 때문에 물과 함께 재흡수가 되거든. 그래서 다르게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 나오냐면 물과 재흡수율이 같다 이렇게 나와. 물과 재흡수율이 같다 이렇게. 알겠니? 물과 재흡수율이 같아요. 오케이? 거기 보면 우리 지금 교재에는 필요량만 흡수 이렇게 돼 있잖아. 맞니? 그런데 하여튼 물과 재흡수율이 같다 이런 또 표현이 나온다. 알겠어? 자, 그 다음에 자 봐봐 요거. 그 다음에 이제 요소 있어. 요소. 자, 그럼 요소는 이제 아까 했던 노폐물이잖아. 그럼 당연히 노폐물이니까 재흡수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하기 쉽겠지, 그지? 근데 얘도 재흡수가 돼. 희한하게 재흡수가 되는데 얘는 얼마 정도 재흡수가 되냐면 50% 정도 재흡수됩니다. 그럼 그 말은 뭐지? 어차피 얘도 물에 녹아 있거든. 근데 물이 99% 재흡수될 때 요소는 50% 재흡수된다는 얘기야. 그럼 이게 뭘 의미하지? 우리 소금물이라고 생각해 보자. 소금물이 있는데 그럼 물에 이제 소금이 녹아 있는 거잖아. 맞아? 내가 만약에 물하고 소금을 같은 비율로 빼내면 이 남아있는 소금물의 농도 어떻게 되지? 안 변하지. 그냥 이렇게 바가지로 한 바가지를 그냥 소금물을 그냥 퍼낸 거면 그러면은 물이랑 소금이랑 같은 비율로 퍼낸 거잖아. 농도 안 변하지.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 소금은 조금 빼냈는데 물은 많이 빼내면 결과적으로 남아있는 소금물 입장에서는 물이 더 많이 줄었잖아. 소금물의 농도가 어떻게 돼? 올라가지. 이 얘기가 그 얘기야. 요소가 재흡수가 되긴 되는데 50% 정도 재흡수되는데 어차피 요소는 물에 녹아 있잖아. 물이 더 재흡수가 많이 되고 요소는 재흡수가 조금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것 때문에 나중에 오줌이 만들어졌을 때 오줌 속에 들어있는 요소의 농도가 어떻게 된다? 굉장히 높아진다는 얘기야. 알겠어? 오줌 속에 들어있는 요소의 농도가 높아진다. 자, 어쨌든 요소도 재흡수 되긴 되는 겁니다. 알겠니?
근데 물보다는 적게 제흡수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물보다 제흡수율이 어떻다? 낮다. 그래서 나중에 오줌이 만들어졌을 때 거기 들어있는 요소의 농도는 높아진다. 자, 그러면 제흡수가 될 때, 자, 얘네들은 여과될 때 이제 확산해서 여과가 된다 그랬잖아. 맞아? 그러면 얘네들은, 자, 얘네들이 제흡수되는 원리는 애들에 따라 조금씩 다르거든. 자,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데 물은 이제 뭐에 의해서? 삼투 현상에 의해서 제흡수되는 거야. 그럼 니네 고1 때 배웠어. 삼투 현상이 뭐지? 물이 어디서 어디로 가는 거야? 농도가 낮은 데서 높은 데로. 그러니까 물이 삼투 현상에서 제흡수될 때 물의 농도는 여기가 더 낮은 거고 여기가 더 높은 거지? 그러니까 낮은 데서 높은 데로 물이 간 거야. 삼투 현상. 알겠니? 자, 그 다음에 거기 나와 있지. 예를 들어서 여기 포도당, 아미노산, 무기염, 바이타민 얘네들은 뭐에 의해서? 자, 얘네들은 자, 포도당 사실 여기도 들어있거든. 여기도 걸러진 거에도 들어있고 여기도 들어있단 말이야. 이렇게 농도는 이쪽이 포도당이 더 많은 거지. 그럼 농도가 낮은 데서 높은 데로 포도당이랑 물질이 이동하는 게 능동수송에 의해서 제흡수된다. 이거 꼭 기억해라. 뭐에 의해서? 능동수송. 그러니까 물질이 농도가 낮은 데서 높은 데로, 그러니까 적은 데서 많은 데로 가는 거. 확산의 반대지. 그러면 능동수송에 의해서 얘네가 제흡수되면 ATP 소모한다 안 한다? 한다. 얘네들이 능동수송에 의해서 제흡수될 때는 ATP를 소모한다는 얘기지. 맞지? ATP 소모한다. 자, 그 다음에 요소는 뭐에 의해서? 확산. 그럼 요소는 어디가 더 많다는 거야? 여기가 요소가 더 많고 여기가 요소가 적다는 얘기지? 요소는 확산에 의해서 제흡수가 돼버린다. 알겠니? 요소는 확산에 의해서. 그래서 각각의 경우 이제 제흡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하고 제흡수되는 방법, 그지? 방법도 좀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알겠네? 아마 내가 방학 때 얘기할 때 그랬으니까 이거 나중에 내신 대비 때 가서 이거 얘기합시다 얘기했었지? 기억 안 나지? 근데 그때 방학 때 할 때 얘기했었거든. 얘네들이 이렇게 제흡수가 되는데 이 제흡수되는 원리는 내신 대비 때 가서 얘기하자라고 했었어. 그지? 요거 꼭 기억해야 돼. 물은 삼투 현상, 나머지 애들은 능동수송이나 확산에 의해서 제흡수가 된다. 그지? 자, 그럼 이제 제흡수 됐지. 자, 그럼 이제 오줌 될 일만 남은 거잖아. 근데 아직 마지막 단계가 한 번 더 남았어. 자, 세 번째는 뭐야? 분비라고 하는 분비. 쉽게 얘기하자면 아까 여기서 걸러져야 되는데 안 걸러진 애들이 있어. 그러니까 안 걸러진 애들은 이 신정맥으로 나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일로 내보내고 나간다. 이게 분비야. 그래서 세뇨관을 감싸고 있는 모세혈관에서 어느 쪽으로? 세뇨관으로 내보내는 게 분비지. 그럼 어떤 애들? 제흡수되는 거 상관없이 당연히 여기에 남아있는 노폐물들, 안 걸러진 노폐물들 내보내야 되겠지? 맞아? 그래서 거기 나와 있지만 뭐 요소라든지 뭐 요산이라든지 뭐 크레아틴이라고 하는 노폐물들을 걸러지지 않은 애들 내보내는 거. 알겠니? 야, 봐봐. 그러면 분비는, 야, 요소는 아까 어떻게 됐나? 자, 여기서 여기로 제흡수된 게 확산이었으면 여기 있던 요소가 일로 나오는 건 뭐겠어? 능동수송이지. 그래서 거기 나와 있지만 얘네들은 능동수송에 의해서 이제 분비가 일어난다. 능동수송에 의해서. 이렇게 원리 능동수송.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세 단계를 거치면 이제 최종적으로 오줌이 돼서 집합관으로 가게 되는 거고, 집합관을 따라가면 어디가 나온다고? 오줌 깔때기가 나오고, 오줌 깔때기에 임시로 모였던 오줌은 오줌관을 통해서 방광에 최종적으로 모이게 되고, 방광에 이제 오줌이 어느 정도 차게 되면은 뭐야? 척수 있거든. 척수에 이제 신호가 가서 척수 반사에 의해서 이제 오줌이 우리 몸 밖으로 나가게 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니?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세 그럼 이제 또 요거랑 관련된 제흡수랑 관련돼 갖고 지금 우리 교재에는 없는데 그 밑에 나오는 그 지금 보니까 인공투석 요 얘기는 학교 프린트에 없더라고. 그죠? 요거까지는 뭐 따로 얘기하지는 않을 거고요.
대신 이제 요거랑 관련해갖고 여기다 그래프를 하나 선생님이 그릴 테니까 니네 이거 좀 그려놔봐. 자, 뭐냐면 이거 아마 니네 방학 때도 우리 했던 거야. 이 그림 괜히 지웠네. 여기다 깨끗하게 다시 한번 그리고. 자,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자, 잘 봐. 여기를 A 부분, 여기를 B 부분, 그 다음에 여기를 C 부분이라고 이렇게 해봅시다. 자, 그러면 그때 요거 이제 니네가 알고 있다. 교재 있는 거 참고하면서 대답을 한번 해봐.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이게 표로 나오면 이제 요런 표가 나올 거야. 어디냐면은 이 오줌이 만들어질 때, 자, 각 부분. 예를 들어 혈장, 원료, 오줌 뭐 이렇게 나오기도 할 건데, 자, 그럼 여기서 혈장이라고 하면 어딜 말하는 요 A 부분 말하는 거야. A 부분. 알겠어? 요 그림에서 A 부분이라 보면 되고, 거기서 걸러진 애들이 원료라 그랬지. 그 원료 여기 있을 거 아니야. 요 그림에서 B 부분에 해당되는 게 원료고, 그 다음에 이제 집합관까지 가면은 거의 오줌이라 그랬지. C라고 보자. 그럼 거기에 들어있는, 자, 여러 가지 물질들의 농도를 나타낸 표인 거야. 잘 봐. 자, 처음에 단백질 나오고요. 여기서 표 그려놓으라 그랬어. 그 다음에 자, 포도당 나오고, 아미노산 나오고, 그 다음에 무기염류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요소 이렇게 나오거든. 보통 표가 나오면은, 혹은 이게 A, B, C, D, E로 나올 수도 있어. 자, 그럼 그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 봐봐. 여기 혈장이 이제 여기 A 부분이라 그랬잖아. 여기에 들어있는 단백질의 농도야, 농도. 단백질의 농도. 자, 8% 이렇게 돼 있어.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이게 얼마였더라? 0.7? 하여튼 뭐 이 숫자는 아마 주어질 테니까 0.7이라고. 내가 지금 이 숫자가 생각이 안 나서 그런데 0.7이라고 해볼게. 하여튼 이런 식으로 표가 나온 거야. 응? 요게 뭐였더라? 얼마였더라? 한 0.6점? 하여튼 이 정도 된다고 치자. 요 숫자는 정확하지 않아. 나머지 숫자는 정확하거든. 요 숫자는 정하지 않은데 의미가 중요한 거야. 의미가. 자, 봐봐. 자, 예를 들어서 단백질이라는 물질은 여기 A 부분에는 여기 들어있는 전체 중에 8%래, 농도가. 근데 여기는 0%래. 그지? 그리고 오줌에도 0%래. 자, 이게 의미하는 게 뭐야? 여기에는 단백질이 들어있는데 여기 안 들어있다는 얘기잖아. 여과가 안 됐다는 걸 의미하는 거지. 단백질은 뭐다? 여과가 안 되는구나. 그러면 단백질이 오줌에 안 들어있는 이유는 여과가 안 됐기 때문인 거야. 자, 그런데 봐봐. 이게 지금 농도잖니? 자, 포도당은 여기에 들어있는 포도당의 농도가 0.1%인데 여기에도 지금 포도당의 농도가 0.1%야. 뭘 의미해? 어차피 포도당 물에 녹아있다 그랬지. 물과 함께 같은 비율로 여과가 됐다는 거지. 자, 그런데 오줌이 없어. 오줌이 없어. 여과가 됐어. 근데 오줌이 없다는 얘기는 뭐야? 그렇지. 얼마 제흡수? 100%. 정상인의 경우에 100% 제흡수가 됐다고요. 알겠니? 100% 제흡수가 됐다고. 응? 자, 그 다음에 그럼 아미노산도 마찬가지지. 농도만 다르지? 여기와 여기 농도가 같다라는 거는 물과 함께 여과가 됐다는 얘기고 오줌이 없다는 얘기는 마찬가지로 100% 제흡수 된 거지. 그러니까 얘네 셋이 오줌에 안 들어있는 얘네 둘은 이유가 똑같고 얘랑은 다른 거지. 얘는 여과가 안 돼서 오줌이 안 들어있는 거고
얘는 여과가 됐지만 100% 재흡수 됐기 때문에 오줌이 안 들어있다 이거야. 그 다음에 자 무기염류는 봐봐 0.9%야 농도가. 여기도 0.9%야.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지. 못 했기 때문에 여과가 된 거. 물 어차피 무기염류도 물에 녹아 있다니까. 물과 같은 비율로 된 거. 자 그런데 오줌에도 들어있어. 그럼 이거 재흡수 된 거야 안 된 거야? 안 됐다 하면 안 돼. 된 거지. 됐는데 어차피 물에 녹아 있으니까 물과 같은 비율로 재흡수되면 아까 얘기했지. 소금물에서 소금과 물을 그냥 같이 떠내면 소금물의 농도가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지? 자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다? 재흡수가 안 됐다라는 게 아니라 재흡수가 됐는데 그제? 물과 같은 비율로 재흡수됐다 이거지. 물과 같은 비율로 재흡수. 그래서 오줌에 들어있는 무기염류의 농도가 안 변한다 이 말인 거야. 자 그러면 요소 봐봐. 자 여기에 요소 들어있고 여기에도 요소가 들어있어. 여가 됐다는 얘기야. 자 그런데 지금 보면은 얘는 오줌에서 농도가 졸라 높아졌지. 왜 그런 거야? 아까 얘기했잖아. 요소가 재흡수되긴 되는데 요소가 물에 녹아 있어서 물과 함께 재흡수가 되는데 요소보다 물이 더 많이 재흡수가 됐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남아있는 오줌에는 요소의 농도가 높아지겠지. 물론 이제 요소가 분비되는 것도 있긴 하겠다만, 이제 그래서 얘는 요거 농도가 확 높아진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물보다 이제 뭐가 낮은 거다? 재흡수율이 낮은 거다. 재흡수가 안 되긴 되는데 물보다 적은 비율로 재흡수가 됐기 때문에 만들어진 오줌 속에 들어있는, 그죠? 그러면 또 이런 거 물어볼 수 있어. 야, 여기 D라고 해볼게. 그럼 여기 A, B, C, D 중에서, 그러니까 이 표와 뭐 이제 표에 있는 내용을 보면 뭐 알 수도 있겠다. 이 표가 없이 그냥 이렇게 나온다면 요소의 농도가 가장 높은 곳이 어디냐 물어보면 어디야? D 여기지, C지, 맞아? 이게 표가 없다 하더라도 표가 있으면 그냥 보면 알겠지, 그죠? 그럼 농도가 가장 낮은 곳은 어디겠어? D여야지. 혈액 속에 들어있는 요소들 어떻게 됐어? 일로 나가볼. 농도잖아. 양이 아니라 농도니까. 그죠? 농도니까 어때? D가 가장 요소의 농도가 낮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야. 알겠어? 그러면 니네 실제로 요소 이제 그 혈액 순환 그림 나오거든. 니네 나중에 문제 풀면 나올 텐데. 그럼 요소의 농도가 가장 높은 곳은 어딜까? 막 이제 혈액 순환 그림이 나오면 니네 요소가 어디서 만들어진다고? 그럼 간에서 그러니까 심장에서 간으로 가가지고 심장에서 요소가 포함된 혈액이 간으로 가거든. 아니 암모니아 포함된 게. 그러면 간에서 요소가 만들어져서 그게 심장으로 가요. 간에서 나가는 혈관 있지. 거기가 요소 농도가 가장 또 높다 이렇게 보면 돼. 알겠니? 만약에 그 혈액 순환 그림이 나오면 이거 나중에 뒤에 가면 이제 그 문제들 나올 거야. 문제들 예를 들어 뒤에 있나 봐볼까? 예를 들자면은 예를 들어 니네 거기 63페이지 76번 봐봐. 63페이지 76번 보이니? 그럼 거기서 요소의 농도 묻는 게 디귿에 나오는데 일단 디귿하고 리을 봐봐. 디귿은 뭐지? 콩팥으로 들어가는 혈관이고 리을은 콩팥에서 나가는 거지. 그럼 들어가는 게 얘란 말이야 지금. 나가는 건 얘라고. 그럼 나가는 게 요소가 농도가 더 낮아야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 디귿하고 리을 중에서는 리을이 더 낮아야 되는 거야. 여기서는 디귿이 맞는 말인데 만약에 여기다가 보기를 하나 더 추가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A하고 리을을 물어보면 어떻게 돼? A가 어떻다고? 더 높아야 된다고. 왜냐하면 A는 지금 간에서 나가는 거지. 암모니아가 요소로 바뀌어서 심장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A가 더 높다고 해줘야 됩니다. 알겠니? 그렇게 보시면 돼. 이제 그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럼 배설에 또 요 얘기가 하나 더 있는데 그 아까 요거 있죠, 요거 포도당하고 아미노산은 정상인의 경우에는 오줌 속에 들어있지 않다 그랬잖아. 정상인일 때 얘기지. 근데 우리가 특히 요 포도당 피 속에 들어있는 포도당의 양을 혈당량이라고 하거든. 혈당량 수치가 정상 범위 이내인 사람들은 이게 안 들어있는 거야.
근데 혈당량 수치가 정상 범위를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어. 이름은 뭐라 그래? 당뇨병이라 그래. 당뇨병. 그래서 요 그래프가 있거든. 자, 요 그래프도 사실 니네 학교라면, 자, 여기는 상대값이야. 상대값이냐 상대값이냐 이거. 상대값? 그냥 상대인가? 뭐 하여튼 이렇게 씁시다. 상대값. 그지? 뭐 소수점 뭐 이렇게 바뀌었는데 사이시옷 들어간 건 옛날 사람이라는데 아직 잘 모르겠어요. 국어를 잘 못해가지고. 자, 여기는 아까 얘기했던 혈당량이라고 그러죠. 혈당량. 그지? 혈당량. 그지? 뭐 단위가 있겠지. 뭐 밀리그램 퍼 밀리리터 아마 이렇게 될 건데. 그럼 이제 보통 이렇게 여기 100, 200, 이렇게 300, 400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보통 이제 혈당량이 당뇨병이다라고 할 때가 공복 혈당을 재거든.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밥 먹기 전에 혈당량을 쟀을 때 200이 넘어간 사람이 보통 당뇨병이라 그래. 자, 그런데 혈당량이 높든 뭐하든 하여튼 혈당량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여기서 당연히 피 속의 포도당이 점점 많아지는 거잖아. 여과되는 양은 당연히 어떻게 돼? 많아집니다. 여과되는 양은 어떻게 돼? 많아져. 자, 이게 이제 포도당, 즉 포도당의 여과량이야. 포도당이라는 놈의 혈당량에 따른 여과량이에요. 자, 그럼 이제 여과가 됐으면 뭐 돼야 되냐? 제흡수가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또 혈당량에 따른 제흡수량을 그래프로 나타내 보면은 잘 봐. 이런 식이야. 자, 그 다음에 포도당은 여기서 분비되는 거 있어 없어? 없지. 혈당량에 상관없이 분비량은 거의 0인 거야. 자, 만약에 너희 문제 풀다가 요런 그래프가 나왔다 그럼 이거 무조건 포도당이라는 물질에 대한 값이야. 그래프야.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거 해보자. 배설량은 어떻게 될까? 배설량. 배설량이라는 건 최종적으로 이제 오줌으로 나가는 양이거든. 생각해봐라. 자, 여과된 거에다가 거기서 재흡수된 걸 빼고 분비된 걸 더해야 뭐가 되는 거야? 배설량이 되는 거야. 자, 그게 포도당, 자, 포도당의 배설량이 얼마냐, 뭐 아미노산의 배설량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거든. 그래서 배설량이라 그러면 보통 뭐야? 여과량에다가 여과량에서 재흡수량 뺀 거에다가 분비량을 더해주면, 그러니까 만약에 그래프가 이게 포도당 그래프는 이렇게 나오는데 뭐 예를 들어서 요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안 나올 수도 있거든. 그러더라도 요 그래프 보고 요거 따지면 배설량 알아낼 수 있는 거야. 이거 0.7. 근데 이거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랬잖아. 근데 아마 이 표에 숫자는 주어질 거란 말이지. 그럼 이제 그럼 봐봐. 야, 여기서 포도당 같은 경우에는 분비량은 무조건 얼마라고? 0이야. 그러면 잘 봐라. 혈당량이 200 이내인 사람들. 이게 이제 정상인이라 그랬잖아. 그러면 그 사람들까지는 어때? 여과되는 양이랑 재흡수된 양이랑 결국 이게 같으니까 배설량이 얼마가 나와? 0이 나오죠. 그런데 이제 이른바 당뇨병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때? 예를 들어서 여과량은 이만큼인데 재흡수량은 이만큼이잖아? 그럼 요만큼. 에다가 원래 분비량을 더해준 게 배설량인데 분비량이 0이니까 결국 요만큼이 뭐가 된다는 얘기야? 배설량이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결국 당뇨병인 사람들은 포도당이 이만큼, 이 차이만큼 오줌에 배설이 된다는 얘기야. 오줌을 통해서. 알겠니? 그래서 요거, 자, 만약에 이렇게 배설과 관련해서 배설량이 얼마냐 물어볼 땐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고, 알겠니? 이렇게 그래프나 표가 주어졌을 때 요 값에 따라서 그래프 값을 대입하시면 됩니다. 알겠니? 근데 이제 만약에 요 그래프다 그러면 이건 무조건 포도당이라는 물질에 대한 그래프인 거고, 예를 들어서 뭐 요소나 무기염류는 요 그래프가 조금 다르게 나올 수는 있어요. 알겠니? 요소 같은 경우에 분비가 되잖아. 그럼 얘는 분비량이 0은 아니겠지. 그지? 분비량이 0은 아니겠죠. 맞아? 그리고 여과량이 있고 뭐 재흡수량이 있고 이렇게 나오겠지. 그지? 그래서 그거 가지고 계산해. 그럼 그때는 이제 요소의 배설량도 구할 수 있는 거지. 지금 선생님이 포도당만 갖고 얘기를 든 거고요. 그래서 요것도
너희 학교 시험에서 충분히 나올 만합니다. 알겠지? 충분히 나올 만하니까 이거 꼭 좀 기억을 좀 해두시고요. 알겠어? 자, 그래서 우리가 소화, 순환, 호흡, 배설까지 쭉 이제 얘기를 한 거고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총정리만 남았어. 근데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사실 이제 45페이지 보면 소화, 순환, 호흡, 배설의 관계를 모의고사에서는 사실 얘만 나와. 앞에 내용은 잘 안 나오거든. 근데 내신용인데, 자, 소화, 순환, 호흡, 배설을 우리가 총정리, 비교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자. 내가 오늘은 요거까지만 얘기하고 수업 마무리 지을 거니까. 그래서 다음 시간에 와서 이제 3단원 우리 마무리하면 되니까. 자, 가보자. 해봐. 여기 뭐 지금 그 말로 지금 쭉 설명이 되는데 내가 그리는 그림 하나만 좀 잘 기억해 줘. 니네 프린트에도 이렇게 그림이 나와 있으니까 잘 봐. 어차피 지금 내가 소화, 호흡, 순환, 배설의 관계 뭐 이렇게 돼 있잖아. 자, 기본적으로 이제 보통 이런 그림들이 나오거든. 자, 여기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야? 소화계. 자, 아까 얘기했지. 소화계, 뭐, 니네 소화기관들 통틀어 이제 소화계라 하는 거지. 간 어디에 속한다고? 어느 기관계에 속하냐라고 물어보면 이제 소화계에 속하는 거야. 여기 소화계가 있고, 자, 순환계가 있고, 여기에 예를 들어서 호흡계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배설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그냥 뭐 따로 예를 들어 조직세포라 이렇게 써져 있다 치자 이거지. 이게 없을 수도 있어. 없을 수도 있는데, 그 뭐 있을 수도 있고, 그죠? 자, 그럼 보자. 일단 우리가 소화계 음식을 섭취하죠. 맞아? 음식을 섭취하지. 그러면 소화계를 거치면서 소화가 되고 흡수가 되지. 흡수된 게 결국 어떻게 돼? 예를 들어서 흡수된 영양소들은 결국 모이고 심장에 모여서 심장의 순환에 의해서 어떻게 돼? 우리 온몸에 있는 조직 세포들한테 공급이 되는 거지? 맞아? 그리고 그 음식에 들어있는 영양소 흡수하고 난 찌꺼기 이제 몸 밖으로 배설되는 거지. 아, 배설이라고 하면 안 된다. 배출되는 거지. 이게 대변이야. 맞니?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호흡을 통해서 어떻게 되죠? 공기 중에 있는 산소 흡수하지. 맞아? 그럼 그 흡수된 산소는 또 혈액이 심장을 거치면서 이제 온몸에 공급이 되겠지. 맞아? 그 다음에 그럼 조직세포, 모세혈관이 조직세포 지나가면서 영양소와 산소 공급하고 이산화탄소와 뭐야? 노폐물들 같은 것들은 이제 가지고 또 순환계를 통해서 어떻게 되지? 이산화탄소는 호흡계를 통해서 날숨을 통해서 이제 공기 중으로 배설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소 같은 암모니아 같은 노폐물들 뭐 간으로 갔다가 결국 어떤 순환계를 통해서 뭐야? 배설계를 통해서, 그제?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 몸 밖으로 오줌을 통해서 이제 배설이 되는 거지. 맞아? 그러니까 모든 이 기관계라고 하는 애들이 자, 일단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어 안 돼 있어? 자, 순환계랑 호흡계랑 직접 연결돼 있냐? 아니지. 호흡계랑 배설계랑 직접 연결돼 있니? 아니지. 자, 소화계, 호흡계, 배설계는 구조적으로는 직접 연결돼 있지 않아요. 그러면 이 모든 기관계와 구조적으로 직접 연결돼 있는 건 누구야? 순환계지. 순환계를 제외한 나머지 애들끼리는 구조적으로 연결돼 있지 않은데 뭘로는 연결돼 있어? 기능적으로 연결돼 있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기관계들 중에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돼? 다른 기관계들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더라 하는 거죠. 자, 그럼 상현아 질문.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많이 낚이기 때문에 얘기해. 요 그림이 하나 나왔어. 그럼 이제 보기 중에 이런 말이 있는 거야. 자, 요 그림을 딱 주고, 자, 순환계에서 소화계로 영양소 가 안 가? 승환아, 가 안 가? 순환계에서 배설계로 영양소 가 안 가? 너무 자신감이 없어지는 거 아니야? 야, 생각해봐.
여기다 조직세포를 따로 써놓고 그냥 이렇게 간다고 썼지만 사실 얘네들도 다 세포들 아니냐? 모든 세포는 세포호흡 해야 될 거 아니야. 낚인다니까. 그러니까 조심하라고. 요렇게 조직세포 따로 써놓은 다음에 보기에다가 일로 영양소 가냐 안 가냐 물어. 가 안 가? 영양소 산소는 당연히 다 가는 거죠. 순환계에 의해서. 근데 굳이 그냥 글로 가는 거예요. 그냥 여기다 통틀어서 써놓은 것 뿐이야. 그림에 낚이지 말라고요. 이렇게 얘기해도 낚인다니까. 진짜로. 알겠어? 일로 영양소 산소 간다 안 간다? 가야지. 이 소화기관들도 각각 세포로 이루어진 애들이 얘네들도 세포호흡에서 에너지를 만들어야 지들이 움직이고 소화를 할 거 아니야. 여기에 그냥 포함시켜서 지금 이 그림에 나타낸 건데, 그러니까 그림에 낚는다고. 그림에. 이렇게 그림 그려놓고서 일로 가냐 안 가냐 물어본다니까. 그럼 애들이 그림에는 없으니까 안 간다라고 한다 이거지. 그러니까 그 내용을 여기 그냥 다 포함시켜 놓은 건데, 그림만 보고는 일로 안 가네? 안 갑니다. 이렇게 하면 큰일 난다 이거야. 알겠어? 그거 조심하라는 얘기야. 내용이 어려운 건 없잖아.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이렇게 아래로 돼 있고 아래로 돼 있잖아. 이거 안 써놓는다? 소화계, 배설계 안 써놔. 그럼 얘가 소화계인지 배설계인지 이거 찾게끔 또 나와요. 니네 뒤에 풀다 보면 나와. 이런 문제가 무조건 나오게 돼 있어. 그죠?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는 것만 조심해서 실수만 안 하면 이 그림 나오는 문제에서 틀리면 바보, 병신, 똥개, 멍청이, 똥멍청이야. 알겠지? 근데 대부분 보면 틀리는 게 몰라서 틀린 애들 한 명도 없어요. 다 뭐 하나 낚여. 좋아하잖아, 니네 학교. 낚는 거. 그치? 선생님들이, 낚시들이 다 취미잖아. 너무 좋아해, 낚는 거. 낚이지 말란 얘기. 알겠지? 그래서 소화, 순환, 호흡, 배설과 관계가 이렇게 된다라는 거 정도로만 우리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알겠니?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합니다.